여러분은 혹시 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별 생각 없이 실컷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말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거나 하루 종일 자꾸 생각나고 찝찝한 기분이 든 적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그리스도교와 함께 이후 유럽인들의 인생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고대 헬라스 아테나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현대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해결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관계는 계속해서 바뀐다. 지금은 아주 가깝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사이다. 어떤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다 아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골치 아플 것이다.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라.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당신을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인식시켜 줄 것이다. 약점을 말하지 마라. 잔인하게도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자신도 모르는 채 그것을 은근히 즐기게 된다.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돈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라.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존재이다. 앞에선 다들 박수쳐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아지면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 항상 방어망을 쳐둔다고 생각해라.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될 경우 친밀감이 있을수록 시기의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쉬울 것이다. 결국 그 관계는 끝을 맞이한다.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허영심이 점점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탕감이 생기지 않았는가. 당장은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을 포함해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라 생각한다. 자신의 선행도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가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올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어리석은 자는 쉬지 않고 평가를 하고 모든 것에 꼬리표를 붙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당신도 본인 이야기를 실컷 한 날은 하루가 끝날 쯤 마음이 찝찝한 적이 있지 않은가. 차라리 말하지 말 거라고 후회하지만 또 다음날 분위기에 취해 나도 모르게 나에 관해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후회하고 반복하진 않았는가. 과도하게 털어놓으면 더 가까워지기보다 사람들과 오히려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나 말할수록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더욱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누군가의 안 좋은 점을 쉽게 내뱉는 것은 나의 이미지를 점점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뒷담화를 같이 해서 한편인 듯 느껴져도 결정적인 순간엔 결국 의심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본인에게 돌아온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도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떠올린 것처럼 은근슬쩍 재치 있게 말해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충고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다. 나름 우리 각자는 다 개인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다.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걸로 충분하다. 부정적인 말, 뒷담화, 불필요한 조언을 넘어 충고도 함부로 하지 마라.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그 음식으로 인해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 건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자식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행복의 법칙이다. 남에게 관대하면 마음이 관대해지고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진다. 타인에게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의 내면이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최고로 여기고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이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돈과 명예도 그리고 젊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당신이 얻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을 품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현재를 살아야 한다. 지금의 여러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는 불만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태어났다. 인간의 효율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게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새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놓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안다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그냥 쓸모있는 지식이다. 지식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지니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철학자는 바다 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